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이과 하은주 근로감독관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노동자 노동법, 모성보호, 해고,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혼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혼동 및 기타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에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사업장 내 외를 불문하고 직장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성적인 언어, 행동, 불문하고 모두 이제 고용상의 내용을 관련하여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되고요. 이로써 상사든 아니면 동급의 이제 직장 내 사람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일단 피해자는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러한 사실을 사업주가 이제 신고를 접수를 받던지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인지를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 확인 조사를 해서 피해 근로자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등은 일체 누설이 금지되어야겠죠. 또한 피해 근로자 및 신고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해야 됩니다. 피해 근로자 및 신고자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가 있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다음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조치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전 근로자 포함하여 사업주까지 모두에게 실시되어야 하고, 10인 미만 사업장, 동성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이제 교육 자료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집니다. 다음은 성희롱의 대표적 유형입니다. 성희롱은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모든 행위들이 이제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입맞춤, 포옹, 가슴,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안마, 애무, 강요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이제 농담으로 음란한 얘기를 한다든지 외모를 평가한다든지 성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언동들을 모두 포함시킬 수 있고요. 이제 회사 업무 마치고 나서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내용 역시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모성보호제도입니다. 모성보호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임산부 보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임신 중인 근로자는 먼저 시간의 근로가 금지됩니다. 절대적으로 이제 연장 근로는 금지되고요. 야간 휴일 근로도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을 경우 야간 휴일 근로는 가능해집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여성 근로자에게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보장되고요. 이것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 및 기타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고, 육아휴직 이후에도 전과 같은 업무 그리고 같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라고 이제 육아휴직이랑 별도로 지원되는 휴가 제도가 있는데, 이는 출산 전후 90일,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 휴가로 부여가 되어야 되고요.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월 2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가 근로 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퇴직, 해고, 자동 소멸의 경우가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다음에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들은 일정 기간 해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는데요. 업무상 부상, 질병을 요양을 위해서 휴업한 기간,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등 관련된 다음과 같은 기간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해고 등이 제한되고, 당해 해고는 실시될 경우 무효가 되고, 이 해고가 있었던 경우에 벌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해고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별개로 해고를 하기 위해선 미리 사전에 예고가 되어야 되는데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고요.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해고 예고를 했다고 해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해고 예고가 되지 않으면은 말씀드린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말씀드린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아도 되는 별도의 예외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리고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리고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될 수 있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해고 예고 없이 해고 당하였을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해고 예고 수당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산정을 통사임금의 31분 위 내용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되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통상 1급 먼저 산정을 한 후에 해고 예고 수당을 책정하게 됩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폐업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해고 예고를 할 수 없었다 라고 주장하며 폐업으로 인한 해고 예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 내용도 그렇죠. 사업주 A가 적자가 많아져서 폐업하고 실제로 이제 폐업 전날 폐업을 안내했다며 해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 예고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행해지게 됩니다. 법인의 해당 폐업 경우에도 그 폐업이 예정된다는 점에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죠. 또한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위법한 해고 예고 기간 중 자진 퇴사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 예고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고 예고 의무가 이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가 직원에게 2주 뒤에 그만두라 했다가 그 2주가 지나기 전에 본인이 그만뒀지만 해고 예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이 발생합니다. 네, 다음은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 그리고 일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 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금품인데요.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 제도랑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그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퇴직금 제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계속 근로기간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해서
근로를 제공한 전체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이라고 하는데, 모든 근로기간이 이제 그 입사일로부터 퇴사일 전부 해당된다고 근로자는 생각하고,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중간에 단절된 기간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은 왼쪽 내용, 수습 사용기간,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등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그리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여 먼저 지급한 기간 등은 다음과 같이 오른쪽 내용처럼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은 어떠할까요?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의 30일을 곱하고, 그리고 총 계속 근로기간 일수로 생각하면 되겠죠. 며칠 근무했는지 그 총 계속 근로기간을 곱한 다음에 1년 365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산정의 시를 보시면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임금의 30일 곱하고 계속 근로기간 곱해서 365일로 나누는 방법인데, 근로자가 직접 해보기 어렵다면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퇴직급여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앞서 퇴직금 제도에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을 해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학정급여형 DB 제도와 학정기여형 DC 제도가 있고요. 학정급여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매년 적립해서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고, 학정기여형은 사용자가 일단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다가 부담금을 납입해서 근로자가 그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계좌에 꽂혀있는 그 돈을 운영하는 주체가 DB형은 사업주가 되겠고, DC형은 근로자가 되겠죠. 퇴직금은 퇴직 후에 발생하는 금품이지만, 법적인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 또는 중도 인출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한다든지 하는 다음과 같은 법적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사례인데, 실제로 이러한 신고 사건이 많이 들어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했다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볼까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지급 사유 발생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지급 사유 발생 없이는 월 분할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 간 근로자 사업주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이러할 경우에 근로자가 추후에 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장 지원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 4대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서 근로자 월 보수 금액의 215만 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 이러한 사회보험료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입니다. 주평균 노동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지원제도고요. 지원 내용은 증가 근로자 수 인건비 내용과 임금 감소액에 대해서 보전하는 내용,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입니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해서 3개월간, 최소 3개월간은 고용 유지를 해야 되고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하고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였을 경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는 4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요. 지원 한도는 피보험자 수의 30%까지 지원이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으로서 취업 성공 패키지 등 취업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면제자에게 지원이 되는데요. 이수 면제자는 중증 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 등이 이렇게 이수 면제자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고용촉진 장려금은 워크넷에 구직 등록이 유효한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이 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지원 한도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으로 하여 피보험자 수의 30%까지 지원이 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법령입니다. 노동법은 4인 이하 사업장은 해당되는 법도 있지만 제외가 되는 법도 있는데요. 다음 법령 항목들을 보시면 근로조건 명시부터 해서 최저임금의 효력까지는 전 사업장, 그러니까 4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되는 법 항목들이기 때문에 눈여겨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에 관련된 Q&A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전 사업장이 반드시 근로개시 전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업장 내부 수리로 일시 휴업 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기칙 사유로 휴업할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70%까지 70%는 이제 유급으로 줘야 됩니다. 유급 휴업 수당이라고 하죠. 이렇게 70% 지급해야 되고 여름 휴가 때만 지급되는 하계 휴가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정 연장 수당 같은 경우도 연장 근로에 대해서 그에 대한 금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지 않고요. 5번, 6번 보시면 보통 편의점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용직을 사용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했을 경우 주휴수당까지는 지급하지 할 여력이 안 된다며 사업주들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일주일에 1회 이상 주휴일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을 경우나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등이 해당이 되고요. 이러할 경우에 해당이 되면 해고, 예고 수당도 지급 발생이 되지 않겠죠. 다음 사업자 등록 신규 발급 시 고용보험 가입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 모든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65세 이후 고용됐다든지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든지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가 가입되어야 되고 채용이나 퇴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 또는 상실 신고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네, 이로써 오늘 근로자 모성보호서에서 해고, 퇴직급여, 사업장 지원제도, 고용노동 Q&A까지 모든 내용들을 마쳤고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동자 노동법 이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